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이달 중순에 국내에 상륙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거래일에서는 이 대화제약 그리고 펩트론, 올릭스가 두 자릿수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위고비 국내 상륙 소식과 더불어서 이 펩트론의 공시가 또 주가에 불을 지폈는데요. 그럼 공시 내용부터 보시고 관련한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은 미국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지난 7일부터 평가 종료 시점까지 약 14개월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펩트론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인 스마트 데포를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요. 일라이릴리에게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내부 연구 개발과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되는데요. 계약금과 일라이릴리의 개발 대상 품목 및 세부 사항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펩트론 측은 이번 계약에 따라 펩트론과 일라이릴리는 양사 연구 인력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며 계약금은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시 의무 대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라이릴리와 또 펩트론의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펩트론의 주가가 전일장에서는 25%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시에 정말 주가가 급등하게 된 이유, 물론 호재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이유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은 일주에 한 번씩 맞는 이 치료제와 다르게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는 이 성공 시의 파급력과 그리고 또 시장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 두 회사의 협력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지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공동 연구 대상이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이 복수의 약물들이라는 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라이릴리의 새로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이 레타트루타이드에 펩트론의 스마트 데포 플랫폼이 적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이 레타트루타이드는 글루카곤 수용체와 그리고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친화 폴리펩티드 수용체 그리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원수용체를 결합한 이 3중 작용제로 투약 36주째 이 체중이 16.9%나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또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가진 이 체중 감량 효과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안으로 이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에 대한 펩트론의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일라이릴리는 기술 이전 우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약금을 납입하는 형태의 이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을 걸로 보인다면서 양사가 모두 만족할 수준의 계약을 위해서는 임상 일상 결과가 필수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기술 이전이 무조건 성공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2025년 4분기 임상 일상 결과 이후에 본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계약금은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공시 의무 대상이라고 밝힌 점을 본다면은 이 지난해 매출액이 33억 4,1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계약금은 약 3억 3천만 원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펩트론은 지난달 오는 2026년까지 650억 원을 투자해서 이 cGMP 공장을 신축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오늘이죠. 이 신주 배정일 기준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공장 신축이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현재 펩트론은 지금 자금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최근 3년간 매출은 줄어들고 또 영업 손실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4억 원에 불과한데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하긴 하지만 이 규모와 또 타이밍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펩트론은 이전부터 기술 이전이 임박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증자를 먼저 했다면서 기술 이전 후에 증자를 했다면 환영받았겠지만 그 전에 유증을 해서 정말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 좀 의심이 든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어서 증자 방식도 이 제3자 배정이 아닌 이 불확실성이 큰 이 주주 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 기술 이전의 설득력이 있다면은 굳이 주주 배정을 하지 않고 이 제3자 배정을 했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반대로 또 향후 기술 수출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펩트론은 2026년 6월 신공장 준공을 목표로 2025년 상반기까지 9억 원을 사용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또 2026년 상반기까지 건축공사에 196억 원, 그리고 우수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생산설비 공사에 445억 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약효 지속성 의약품 생산을 10배 늘리겠다라는 계획도 제시를 했는데요.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향후 기술 수출을 하고 또 해당 기업이 상업화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 대규모의 생산 시설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대비한 이 선제적 대응의 성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생산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자금이 좀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펩트론 또 최근에는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이러한 자세한 이유도 들려주시죠. 네, 최근 이 매출 미달에 따른 이 관리 종목 편입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펩트론은 이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한 지 9년이 지나면서 이 특례 조건 기간인 5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 종목 지정 및 이 상장 폐지 요건의 적용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지난달 24일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은 펩트론은 반기 매출액이 10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은 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1% 감소한 수치고요. 적자는 지속이 된 건데요. 이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은 코스닥 기업은 최근 연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고요. 또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펩트론은 올 하반기에만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려야만 이 관리 종목 편입 이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펩트론은 지난해 매출이 33억 원을 기록하면서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인 30억 원을 간신히 넘긴 바가 있습니다. 매출이 수년째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하지만 이 주요 매출원인 이 펩타이드 소재 및 또 CDMO 관련 매출이 줄어들면서 당장 매출 성장은 또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펩트론은 이 매출이 미달하더라도 또 예외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은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관리 종목 요건에 미달을 하더라도 시장평가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를 적용받으면은 관리 종목 이슈를 피할 수 있다면서 이 매년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거래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펩트론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펩트론의 공시 요약입니다. 펩트론은 미국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지난 7일부터 평가 종료 시점까지 약 14개월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펩트론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인 스마트 대포를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요. 일라이릴리에게 비독점 라인서스를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내부 연구 개발과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이 되는데요. 계약금과 일라이릴리의 개발 대상 품목 및 세부 사항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매출이 33억 4,1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금은 약 3억 3천만 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